자, 준비됐죠? 갈게요. 자, 문학적 경험이 상상력을 발휘시켜서요, 우리한테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자, in the escape, 도피 속에서, 여기 도망이 아니라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의 도망간다, 도망친다, 회피한다, 이게 아니라요, 긍정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도피 속에서, 지금 아직 주 안 나왔습니다. 전명구로 시작해요. 부사로요. 근데 그 escape을 선행사로 맞는 관계사가 연결되고 있어요. 도피는 도피인데 현실을 넘어서는 건 넘어서는 건데, 자, 어떤 방식이냐면, 자, reading, literature잖아요. 문학을 읽는 것이, 여기 read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제절에 제공하는, 나왔네요. provid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구나 살펴보시면 되고, 자, 다시요.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해주는 도피가 있습니다. 자, 뭐를 통해서 제공해주냐면 through, vicarious 하면 대리적인 동일시. 그러니까 대리적인 동일시 말이 어렵죠. 간접 체험이라고 하면 와닿죠. 간접 체험. 내가 직접 해본 게 아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데, 그 간접 체험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로요, 그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동일시까지, 그쵸? 연결되면 대리적인 동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적 체험 플러스 감정적 동일시까지. 아시겠죠? 이게 대리적 동일시가 의미하는 바고요. 또 있습니다. through에 걸리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vicarious identification이랑 comparison, 비교가 있습니다. 뭐와 비교하고 뭐와 동일시하냐면 with our lives, with other lives, 다른 삶, 그리고 places, 장소, 그리고 시대와의 동일시 비교를 통해서, 이 다르다는 게 누구하고 다른 거예요? 나의 세상, 장소, 시대와는 다른 걸 말합니다. 그쵸? 내가 직접적으로 겪는 삶, 장소, 시대랑은 다른 그런 것들과의 동일시,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문학이 제공하는 그런 문학을 읽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도피 속에서, 여기까지요. 자, 부사구가 여기까지였습니다. 드디어 주절의 주어동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활성화시키죠.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그 상상력이 뭔지 동격의 콤마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격의 콤마니까 앞에 나온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 같아야죠. 그럼 이때의 that은요,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그 능력이야, 그 능력. 그쵸? 근데 어떤 능력이냐? 인간의 능력이야. 휴먼이 이제 형용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로 인간의, 그럼 그 앞에 있는 uniquely는 부사로 휴먼을 꾸며주죠. 그 고요하게 인간적인 능력, 그 고요한 인간의 능력, 그게 뭐다? 상상력인데, 그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 상상력이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근데요, 다시요,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탐험하는 능력입니다. 탐험을 하는 능력인데, 자, 뭘 탐험하냐? 아이디어랑 경험이야. 근본적으로 명사는요, 아이디어랑 경험인데, 자, 대안이 되는 일련에 이렇게 됩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세상이 아닌 다른 이라는 의미로 대안적인 거죠. 그쵸? 대안적인 일련의, 그러니까 몇몇의 생각이나 경험을 탐험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고요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건 상상력이라고 해요. 문학 작품을 읽는 게 그런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예요. 어렵습니까? 근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시요, 그 개념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쭉 형용사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안적인 일련의 경험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are outside, 바깥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환경 바깥에 있는 거니까 대안이라고 하고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바깥으로 넘어가도 어쩌면 may not even be real,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개념과 경험인 거야. 소설 속에서 판타지도 있잖아요. 공상 과학 영화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 세상 바깥에 있는 거고, 어쩌면 심지어 실제하지 않는, 그쵸?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탐험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상력인데,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 상상력이 활성화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쵸? 그래서요, 문학 작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게 뭐라고요? 도피. 그럼 다시 도피는 좋은 얘기죠? 여기서 나쁜 얘기 아닙니다. 현실 너머로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도피, 회피, 도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as opposed to 뭐뭐와는 반대로 이렇게죠. 자, 지각과는 반대로. 자, 어떤 지각이냐? 받아들이고요. receive. 근데 지각이 지금 단수니까 단수 동사 주일치. and process is 처리하고. 자, receive process의 공통의 목적어는 한 번만 썼고요. information. 근데 또 그 information은 어디서 나온 information이냐? from the outside world. 바깥 세상, 외부 세상으로부터 나온 정보. 예를 들면 그걸 언급을 하고 있죠.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형태와 같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우리 감각기관 있으니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그렇죠. 처리하죠. 끝나는 게 아니라 finds V3입니다. 자, 대시 지금 동사를 시작하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V1, V2, V3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meaning in it. 그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지각과는 반대로.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무엇 속에서 의미를 찾아요? 무엇 속에서? 정보죠, 정보. 그쵸? 우리가 외부 세상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그 처리하고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는 그게 뭐다? 지각이다. 그쵸?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까 빛을 지각했잖아? 아, 이 빛은 노을이구나. 아, 소리가 났죠? 아, 이 소리는 교향곡이구나. 형태를 봤죠? 아, 이 형태는 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죠? 자, 이런 지각 활동과는 반대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부사고 이렇게요. 노을 교향곡 집이 미닝이에요, 이시에요? 무엇이라고요? 아, 미닝. 그죠? 이게 미닝이죠. 그치. 얘가 미닝이죠. 그치? 이런 지각과는 반대로 in imagination, 상상 속에서는요, 그 과정이 뒤바뀐다. 이게 어렵죠. 뭐 어떻게 뒤바뀌어? 그 과정이 뭐야? 이렇게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찍고 읽지 않으셨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의미를 찾잖아요. 그치?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외부 세계에서 시작하잖아. 그쵸?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각을 하잖아요. 지각은. 근데 상상은 어떻게 간다고요? 이 과정이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쵸? 의미를 우리가 내적으로 찾아서 세상을 상상 속에서 완성해 나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뒤에서 다시 나와요. 거꾸로 간다. 저기 상상이죠. 아, 그치. 상상이지. 장소처럼 보이네요. 상상. 그쵸. 상상 속에선 과정이 거꾸로다. 그러니까요, 지금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각은요, 출발점이 어디야? 외부 세계에서 온 정보죠. 그쵸? 근데 상상 속에서는 내적에서, 내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야. 출발점이 거꾸로인 거야. 그쵸? 이렇게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과정이 거꾸로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translating, ing를 시작하는데 콤마가 보이면 분사구문입니다. 바꾸면서 번역한다는 건 여기선 바꾼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단어를 바꾸는데 we read, 우리가 읽는 단어죠. read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e 앞에 생략된 거고요. 글씨가 안 써져. 그쵸? 우리가 읽는 단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단어를 읽잖아요. 읽고 뭘로 바꿉니까? translate A into B. 뭘로 바꿔요?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what they signify. 그 단어 여기 words를 가리키는 게 they죠. 단어가 의미하는 것으로 읽은 거를 그냥 읽는 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읽은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번역한다는 건 바꾸면서 우리는 산다. 내적 세계. 아, 이 표현도 어려워요. 여기 함축음이 내기 너무 좋죠. 우리는 내적 세계에 산다. 거주한다. 이게 타동사야.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전치사 없이 in 같은 거 없이요.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populate. 그쵸? inhabit처럼요. inhabit도 어디에 살다. live in이잖아요. live in. populate도 타동사예요. 타동사. 내적 세계에 산다는 건요. 내적 세계를 풍성하게 채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단어 하나, 집. 이게 아니라 집을 우리는 상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우잖아.
여러 이미지로 채우잖아요. 의미, 경험, 내가 했던 뭐 등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함축 의미. 좋죠? 내부 세계를 채우는 거를 내부 세계에서 산다라고 본 거고요. 그 내부 세계는요. 이제 where이라고 바꿀 수 있겠고요. 뒤가 완문이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어집니다. 심상이 마음속에 아니면 뭐 머릿속에 이미지, 이거 그냥 이미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심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여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is created 쓰셔야 되고요. From the memory, 기억으로부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내적 세계에 우리는 거주한다. 이렇게요. 아, 이게 어렵죠, 이 말이요. 우리가 책을 읽죠. 그럼 책에서 단어만 딱 그 기기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집이라는, 그쵸? 그 내용을 만들어내잖아, 그 이미지? 그쵸? 그 이미지로 내적 세계가 채워지는 거야. 기억 속에서, 지붕, 집 안에 있는 뭐 침대, 꽃, 정원, 그쵸? 이 기억 속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집과 관련된. 그럼 집이 뼈대만 딱 골격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집과 관련된 여러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inner world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다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으로부터, 책을 읽을 때는요, 기억으로부터 거꾸로 가는 거야.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책에서 읽은 단어를 의미로 파악했죠?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억 속에서 의미를 끄집어낸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내적 세계가 채워지는 거야. 그쵸?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고요. 내부에 있긴 하지만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렇게요. 과정이 거꾸로 된다는 의미는 출발점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외부에서 먼저 출발하냐? 내부에서 기억에서 먼저 출발하냐? 요렇게 과정의 출발점을 보시면 반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For example, we read house. 우리는 house라는 단어를 읽고요. 그 다음 picture, 그려보죠. representation, 표상, 마음속 이미지 같은 거. 그쵸? 집에 대한 표상을 기억으로부터 그려냅니다. 자, 그 다음에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구문.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강조되고 있는 형태구나. 자, 우리 문학이요. 활성화시키는 건 바로 강조하는 거 우리의 상상력이다. 왜요? 우리가 지금 집이라는 이미지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채워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그쵸? 풍성하게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문학작품이 활성화시키는 건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뭐다? 복잡하게, 여기 더니까 여기 명사로 명사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interweaving, 얽혀 있는 거죠. 얽혀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뭐가요? 지각과 기억이 섞여 있는 거, 얽혀 있는 걸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력이 바로 문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요렇게요. 다시요. 그 다음에 이 대절에 그 리테라처가 분사구문으로 또 방출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문학이요 또 뭐를 방출하냐? 방출한다는 건 여기서 의역을 하자면 일깨워주는 거죠. 깨우는 거야. 활성화한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죠. 잠재적인, 자고 있는 latent creativity, 창의성. 그러니까 평소에는 발현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창의성이 일어나는 거죠. 깨워지는 거야. 그리고 창의성은요, 즐거움을 주는 창의성인 거야. 여기선 지금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쓰인 거야? 자동사로 쓰인 거야. 즐거움을 주는 게 뭐라고요? 창의성. 왜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있죠? 이게 왜 즐거움을 주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왜 그래요? 창작 활동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 우리가 이 세계를 그 기억으로부터 채웠잖아요. 그쵸? 내적 세계를 채웠잖아, 우리가? 그럼 이거 창작 활동인 거야. 그쵸? 나의 이전의 경험이나 아니면 뭐 나의 뭐 등등으로 인해서 채웠잖아요? 창작 활동인 거야. 이 창작 활동은 우리 기쁨을 준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문학작품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인데,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창의성이, 기쁨을 주는 그 창의성이 일깨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리터러처랑 릴리스의 관계는 능동이죠. 문학이 방출하는 거야. 문학이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으로 분사구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릴리징의 주체가 여기죠. 얘죠. 얘. 문학이죠.
그치? 그 문학이 일깨워 주는 거죠. 분사구문. 여기 목적어가 없는 불문인 건 목적어가 앞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괜찮죠? The writer, 작가는요. 여기 또 있어. 함축적인 표현이요. 비유적인 표현. 청사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청사진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 아니면 뭐 언어, 아니면 뼈대, 틀, 이런 거겠죠. 청사진이라고 하는 건. 그쵸? 그 작가가요. 작품 속에서, 소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진 않잖아요. 크게 틀을 제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독자가 builds literature의 many rooms, 많은 방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뭐 아니면은 자신의 뭐 상상력으로부터 채우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많은 방을 채우는 건 독자인 거야. 작가가 청사진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독자가 만든다. 많은 방을 채우는 건, 틀을 그 안에 채우는 건 뭐다? 독자 역할이다. 뭘로 채운다고요? 상상력으로.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야. 그럼 상상력이 창조에 냈잖아요? 그럼 창조의 기쁨, 즐겁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요.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자, 만족감을 주는 일과 마찬가지로 일처럼. 자, 여기 부사요. 문학은요. gratifies, 만족감을 준대요. 이게 satisfy, gratify 다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충족시키는 거죠. 만족감을 준다는 거. 능력을. 어떤 능력이요? 창의적인 그리고 상상력이 있는 능력을, 그렇죠? imaginative, 상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인 능력을 만족시킨다, 충족시킨다, 문학이요. 일깨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죠? 선생님